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허그가 보증보험 축소하던데 뭐 큰 거 하나 터지려나요? 엄청 큰 거 터질 겁니다. 허그가 보증보험 축소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게, 누가 제일 위험하냐? 누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허그가 보증보험 축소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은 보험 한도에서 벗어난 세입자들. 허그 보증보험 축소하게 되면요 뭐가 많이 터질 거냐면 전세 사기 엄청 터질 겁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에 1억 9천 전세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얘는 원래 보증보험이 되던 애였는데 보증보험이 안 돼요. 보증보험 한도가 1억 8천까지 줄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지 보통 나갈 수 있죠. 전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 때문에 사실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장이 못 되고 있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들어와야 나가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1억 8천 위로는 절대 안 들어오겠죠. 보증보험 안 된다는데 전세가도 없고 집값 좀만 떨어지면 깡통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사 나간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오기 전까지 못 돌려줘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더해서 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1,000만 원도 없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주택들, 예를 들어 빌라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광양 아파트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죠. 500에서 1000으로 갭투기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1000으로 갭투기 한 사람이 1000이 더 있었으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아싸 플러스 한 채 하면서 한 채 더 샀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집을 갭투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묶이는 거예요. 물론 기존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요청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문제가 뭐냐? 보증보험이 가입돼가지고 허그가 회수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허그가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 거절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갖은 핑계를 대가면서. 그 보증금 반환 요건을 못 갖춘 사례가 64%래요. 이 중에서. 그럼 보증금 반환 요건을 못 갖춘 사례라면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시키면 안 되잖아. 막상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소송 걸어가지고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허그 보증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아예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요 보증금을 똑같이 못 받을까봐인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제때 못 받을까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못 돌려준다. 그러면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보증금을 다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경매 넘기면은 보장을 받을 수는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가지고 가면은.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럼 여기 이사하려고 했던 요 집 계약이 빠그라지잖아요. 계약 빠그라지면 계약금 날리죠. 일정이 되게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까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허구에서 안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소송 걸고 뭐 하고 그러면 나올 때까지 또 뭐 몇 개월 걸리잖아요. 거기서 또 허구가 아이 이쏘 하면서 2심 3심 막 더 가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일단은 허그가 보증보험 축소하게 되면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세 사기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왜냐면 올라갈 때는 전세금 올려받으면서 지들 뒷주머니 더 챙기고, 떨어지면은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전세 사기 그 사고가 엄청 증가할 거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기존 보험 적용에서 미적용으로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위험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당연히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추세로 갈 겁니다. 지금 전세 가격을 버티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1번 전세자금대출, 2번 또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이다. 얘는 여력을 만들어줬고 얘는 심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 게 전세자금대출이고, 여력은 되는데 내가 저 집에 저 전세금으로 들어가면은 전세금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가격에 계약 안 하죠. 근데 보증을 해준다네. 그러면 그 가격에 계약하자. 어차피 집 더 찾고 뭐 이거저거 해서 드는 부대 비용이나 뭐 그런 거보다 그냥 이자 조금 더 내고 보증보험료 내면은 안전하지 않냐. 전세가 올라가도 그냥 내가 한도 되면 들어가자. 이 심리를 만들어준 게 보증보험이에요. 요게 꺾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진지게 했어야 돼요. 아까도 뭐 채권 발행 중단 이런 거 나왔지만 허그가 돈이 없으니까 정부 지원 들어가고 채권 발행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증 배수 넘어간다고 하죠. 이거는 허그가 지금 이미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고쳐가고 있는 거고, 물론 기존에 허그 보증보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근본적으로 고쳐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보험이 처음부터 똑바로 나왔으면은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됐을 테지만 지금 처음부터 문제 있는 보증보험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다 보면요, 그 정상과 비정상에 껴있는 사람들의 당연히 고통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쯤부터 전세 살지 말라고 그랬었죠. 제가 재작년쯤부터 전세 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허그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임차인 권리를 더 보장해 줘야 돼요.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더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전세 자금대출 축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22년을 넘어서는 역전세난이 올 겁니다. 22년은 그래도 이것저것 관치금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지만 지금은 관치금융을 할 여력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전세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편이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자, 집 보러 왔는데 펄쩍 뛰는 세입자 때문에 골치다. 이 기사 내용도 보면요, 사생활 침해 이유로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지금 울면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게 집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저래요. 외국은 세입자가 나간 다음에 빈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데 갭투기할 수 있도록 부추겼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는 치일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처박아가지고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가지고 1,000만 원 손해봤다고 막 그러면서 세입자로 나쁜 놈을 몰고 가고 계속 댓글 달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건 다분히 집주인 생각이고, 그보다요, 집 함부로 잘못 보였다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막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사생활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 집에 대한 책임은 집의 소유주가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자꾸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전세자금대출, 그건 세입자가 돈이 모자라니까 빌리는 거죠. 근데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못 갚았을 때는 집주인이 갚도록 만들어야 돼요. 집주인이 안 돌려줘서 못 갚는 경우가 100%.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리고 당연히 저거는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해가지고 전세금 역시도 뭐 전세금 예금으로 보관해라 요렇게 가진 않더라도요, 법적으로 저 부분도 강조를 해야 돼요. 임차인 사생활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죠. 보증보험도 당연히 임대인이 들어야 되는 게 맞고, 보증 문제가 생기는 건 임대인 문제예요, 임차인 문제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는 게 맞습니다. 보증인 세우는 것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세우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만 미쳐가지고 갭투기한 집주인들이 지들이 뭐가 되느냐,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츰 정상화가 필요한데,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뭐 일단은 보증보험부터 정상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도 점점 더 정상화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확 터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같은 집값 폭등은 절대 다시 안 와요. 잃어버린 30년처럼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게 아니라 집값은 잃어버린 30년처럼 폭등할 일이 없다. 주거가 안정돼야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출산율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가 무너지도록 만들어서 굴지의 기업들마저도 지금 수출 문제다라고 하는데, 수출 얼마 전까지 잘 나간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무너진 게 수출 문제예요? 내수 문제지? 그런 거라서 저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내용을 겪을 거다. 내용을 겪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엄청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세 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추가로 그 다음에 2022년을 넘어서는, 왜냐면 전세 자금 대출도 축소가 되고 있고 보증보험도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요건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자금 대출 축소하니까 전세가가 상승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답 나오죠. 실거래가는 이미 하락으로 바뀌었는데 매매가는 아직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가도 마찬가지인 현상이에요. 매물 쌓이는 것만 보면 답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데만 띄워주고 호가 올리는데,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안 되죠.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죠. 계약이 안 뜨니까 호가 가지고, 높은 호가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호가가 올라간다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맞냐. 이런 부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역전세난 앞으로 생겨난 전세가 붕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갭투기꾼들이라면 당연히 빠르게 처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전세입자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터지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야 될 그런 고민이 필요할 시기다. 그러니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다시 지금 전세 계약하면 안 된다. 특히 전세 가격이 높은 곳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